네, 오늘 시장이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앞으로 뭐 경제 지표 발표도 되고 중요한 이벤트 이슈도 좀 상당해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또 시나리오를 짜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정부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좀 깜깜이었는데 좀 발표되는 거 앞으로 주목이 될 것 같고 지금 연준 차기 회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이게 내년 전반적으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서 네. 이 진단부터 네.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FOMC 12월 달 어쨌든 잘 넘기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뭐 시장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그때 그러니까 12월 FOMC 때 8월 의장이 이제 향후 지금 발표되는 그 통계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지만 좀 바람을 좀 빼놨죠.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제 고용 지표를 앞으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볼 텐데 고용 시장을 파월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셧다운 장기화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너무 부풀려졌거나 왜곡되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몇 개월치를 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0월 수치는 그 미국의 고용 신규 일자리가 마이너스 10만 개 감소, 10만 개 감소인데 이번 11월은 또 한 4만 개 또 증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2월 수치까지 다 놓고 평균적으로 3개월간 어느 정도 변했는지를 방향성을 보면서 1월 달 FOMC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좀 내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발표되는 경제 지표 때문에 시장이 크게 급등락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그 이유는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CPI 발표 중요하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그 강도는 좀 낮았다.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지만 않으면 큰 이슈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그 차기 의장 후보에 갑자기 원래는 2명의 케빈이었죠. 예, 2명의 케빈. 케빈 원래 해시시 엄청 앞서가다가 지금 보시면 하늘색이었는데 뭐 거의 확정적인 느낌까지 한 달 전까지 받았다가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케빈 워시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트럼프가 또 다른 이제 워시 또 다른 케빈도 상당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역전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해시시 마음속에 들긴 하지만 아마도 주변에서 해시에 대한 그 시장의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 코멘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주변에 귀를 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둘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진짜 숨어 있는 뒤에서 숨은 사람은 해시과 워시가 아니라 베센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장관이요? 네, 재무장관 베센트가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뒤에서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되든 실제로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저 발 뒤에서 저기 이 대왕 대비 마마가 뒤에서 수렴청정 하듯이 아마도 베센트가 뒤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베센트에 그래서 그 코멘트에 상당히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역 연은장은 그 지역에서 3년 이상 살아야 된다. 사실 지금 아무 데도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FOMC 위원들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시장에 다행스러운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연은장, 총 12명의 지역 연은장이 있습니다. 내년 2월 되면 5년에 한 번씩 전체를 물관리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지역 연은장 물갈이에 소위 그 트럼프 친화적인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냐 여부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해시냐 워시냐 보다도 더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베센트의 코멘트와 지역 연은장의 친트럼프적인 인사가 얼마나 드러나냐가 오히려 내년도 전반적인 미국 통화 정책에 더 큰 방향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현재 정권의 입맛에 맞게 누가 되든 될 거니까 그냥 그런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약간 그래서 예전보다는 흥미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목은 되더라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네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유동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도 인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있었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은 잘 반영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내년 유동성 장세가 받쳐줄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의 기대는 높은데 실제로 현재 상황은 거기만큼은 다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좀 네. 아쉬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은 어쨌든 이제 금리나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속도 조절은 하고 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다시 작년 여름 이후에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들어갔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것이 이럴 때 전 세계가 다 같이 금리나 사이클에 같이 동참을 하면은 이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좋을 텐데 이것이 서로 좀 약간 엇박자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가 열려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이후에 24개월간 2년간 누적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제일 많이 했을 때가 313회 인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그때 250여 회 했고요. 이후에 지금까지 2022년에 한번 전 세계가 좀 그 물가와의 전쟁 때문에 한번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인하 턴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게 316 정말 많죠. 네. 2008년 금융위기보다 지금 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일본은 상승, 네네네. 예, 인상 사이클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은 드디어 내년부터 멈춘다고 지금 사실 얘기가 돼 있어요. 나머지 남미 일부에서는 인상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미국만 나홀로 인하, 나머지들은 멈추거나 인상하는 상당히 특이한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의 관건은 히든 카드는 우리 가까운 나라, 옆에 있는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 예, 네. 중국도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11월 수치까지 지금 소비도 안 좋은데 지금 산업 쪽도 별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경기 부양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뭐 인상이나 멈춰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G2인 미국과 중국이 본의 아니게 손을 맞잡고 소위 인하 사이클로 같이 진입을 해준다면 그러면 의외의 유동성 장세가 우리가 랠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열리느냐 마냐의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글로벌 각국의 금리 이런 전략들을 보면은 미국이 나홀로 역행하는 건 맞네요. 그런데 어찌 됐건 시장이 원하는 답을 좀 들으려면 중국의 그 목적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네. 중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중국 더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이제 대표님 내일 새벽입니다. 벌써 다가왔는데 연말 어떻게 보면 증시의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분수령 내일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1차적으로는 호실적인 것만은 분명할 거다. 당연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금 디램 선물 가격들, 아마 현물 가격들 보시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직도.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제 당연히 지금 아마 마이크론이 가장 최근 수치까지가 업데이트된 실적이 나올 텐데 당연히 호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에도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10월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확실히 제가 전에도 구글 진영 그다음에 오픈 AI 진영 갈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지금 보시면 10월 이후에 주가 차트를 제가 여러 주요 종목들을 갖고 왔는데 맨 위에 SK 하이닉스 있습니다. 그 밑에 마이크론 있고요. 브로드컴은 최근에 급등, 그다음에 최근 3, 4일간 급락하면서 거의 지금 10월 초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엔비디아 그거보다 조금 아래에 있고요. 근데 지금 오픈 AI 진영인 지금 오라클 코이브는 정말 땅을 좀 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구글과 오픈 AI 진영이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양쪽 모두에게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데는 가만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성과가
나쁘진 않죠. 물론 우리 성에 차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10월 달, 9월 달에 엄청 상승을 봤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거의 횡보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사실은 미국의 AI 관련주들의 흐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든 오픈 AI든 양쪽 진영이 다 지금 구애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아래에 가 있는 오라클이나 코어위브 같은 데는 다 빚내 갖고 지금 부채 주도형 AI 투자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네,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그거. 예, 근데 저들의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난주 이어서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는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까지 올라가 버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들이 계속 빚내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소위 수요가 지속 가능한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내년 상반기 적어도 길게 하면 내년까지는 전혀 실적에 이슈가 없지만 그 이후의 그림은 저 아래에 지금 헤매고 있는 오라클과 코어위브 같은 데가 잘 좀 되살아나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저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봐야만 우리가 SK하이닉스의 향후의 주가 상승 탄력 여부가 좀 더 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섹터가 좀 뜹니다. 최근 그런 움직임이 들썩들썩한 게 스페이스X IPO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쭉 기사를 찾아보다가 월가의 큰 손들이 AI에서 우주로 관심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주도 투자하려고 하면 스페이스X 아직 비상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슬라 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은 최근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이 다 그 있잖아요. 하여튼 장착되는 신기술 이런 부분의 대표적인 상징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에서 산타랠리가 촉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AI가 지금은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 실적은 잘 나오지만 근데 반면에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미래 꿈이 있는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그 소위 투자자들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어찌 보면은 뭐 새로운 이제 출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갈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만큼 꿈을 보는 데들은 또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로 아마 그것이 일정이 내년 하반기 정도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와 맞춰서 뭔가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뉴스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아마 우리나라 또 우주 산업도 좀 들썩들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번에 그 업무 보고하면서 우주항공청한테 향후 지속적으로 매년 소위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자금 확보 그것도 또 대통령이 약속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도 당분간 요 분위기는 갈 텐데 다만 이쪽은 실적보다는 결국은 그 소위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자체도 사실은 그 실적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분야는 그쵸, 아니잖아요. 네,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엔 스페이스X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소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또 내년도 상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쪽 분야, 소위 그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 쪽의 그러한 상장 모멘텀이 내년에는 조금 더 힘을 쓸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그 모멘텀에 대한 그러한 그 소위 기회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무라 증권이 내년에 환율이 1,380원까지 안정화되고 코스피 5,000 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면. 네. 근데 지금 오늘 환율이 1,476원이거든요. 이런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좀 과제인 듯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뭐 연초로 되돌아간 높은 그 환율 부담은 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이건 수급의 이슈가 큰 거고, 소위 펀더멘탈이죠. 우리 기초 체력은 내년에 워낙
강세 쪽으로 간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노무나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발 무역수지 흑자 개선 이것 자체는 경상수지 개선으로 나가면서 당연히 원화 절상 압력이 클 수밖에 없겠다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거 반도체발 주가 상승 탄력 플러스 하나 더 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 자체적인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같은 또 자사주 소각 이런 논의들 자체가 소위 5천선을 목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저는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너무 이제 환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잘 보내야지 내년을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확실히 네. 지금 AI 집중돼 있는 투자가 위험하다는 걸 이미 지금 최근 한 달간 잘 보여줬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간 업종 로테이션이 경기 순환 방어 쪽으로 많이 갔고 사이즈 규모도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많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많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포트폴리오를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 이번을 업종 다각화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번 남은 기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그리고 연말 전략 쭉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활발한 또 활약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